뭐예요? 중간에 징수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중단 사유입니다. 중단. 이미 지내온 기간이 무효가 되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 시작한다 개념이 새로 시작한다. 새로 5년이 지나야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 1, 2, 3, 4는 뭐예요? 뭘 말해요? 징수권을 행사하는 경우. 징수권을 행사한다는 말은 뭐 하는 거예요? 징수 절차가 뭐예요? 징수 절차가 징수권을 행사하는 거잖아. 뭐야? 납세 고지하고 독촉하고 그죠? 압류하는 게 징수 절차잖아요. 그렇게 하면 말이야. 중간에. 자, 납부 최고는 독촉과 다를 바가 없어요. 최고하는 거야. 내라고. 독촉하는 것을 다른 말로 납부 최고라고 해요. 그 다음에 교부 청구는 뭐냐면요. 교부 청구는 역시 내 징수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자, 다른 데서 경매 지내고 있어요. 경매가 지금. 다른 채권자가 뭐예요? 그 세금 체납한 자의 재산을 뭐예요? 경매를 집행하고 있다고. 경매가 개시되고 있어. 그러면 가만 손 놓고 있지 말고 뭐라는 거야? 야, 나도 그 경매 대금에 대해서 나한테 좀 배분해달라고, 교부해달라고 뭐예요? 청구하는 것을 교부 청구라 그래요. 교부 청구. 여기 징수권 행사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까지 지내온 기간이 뭐예요? 무효가 되고 앞으로 새로 시작해요. 이걸 중단이라 그래요. 중단 사유 관리하세요. 중단 사유와 정지 사유를 구분 못하면 안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봐봐요. 자,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는데 이때부터서 이때까지 이번에는 징수권 후 행사가 불가능한 기간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뭐요? 이때부터 2년이 지났고 자, 앞으로 3년만 불행사가 있으면 소멸시효 완성이 되는데 자, 그 중에 일정 기간 동안에 과세권자가 징수권을 행사하려고 해도 행사할 수 없는 기간이 있다면 그러면요 그 기간만 시간 흐름을 멈추는 거예요. 이때만 멈추는 거야. 이 기간만 멈추는 게 정지죠. 정지가 그 정지잖아. 이 기간만 멈추는 거예요. 이걸 정지라고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지나온 이 기간 여전히 유효한 거야. 알겠죠? 그러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소멸시효 완성이 되려면 자, 이 기간이 지난 다음에, 알았어요? 이제 징수권을 행사할 기간이 시작되겠죠? 징수권 행사가 불가능한 기간이 지나면, 이때부터 다시 행사가 가능하다면, 이때부터 또다시가 아니지, 잔여 기간만, 잔여 몇 년? 3년만 이제 지나면 완성이 되는 이야기가 정지예요, 정지. 얘는 새로 시작되는 거고, 알았어요? 얘는 잔여 기간만 그죠? 경과하면 오케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요, 봐봐요. 이 정지 사유는 뭐겠어요? 정지 사유는 징수권 후 행사가 불가능한 그 기간이 되겠지. 그래서 다 봐봐, 하나같이 기간. 딱 기간이죠, 기간. 중단과 정지를 명확히 구분됐죠? 지금은 되죠, 지금은. 지금은 되면 돼요, 지금은 된다. 자, 봐봐요. 왜 그런가 봐보세요, 봐봐요. 분할 납부가 뭐예요? 분납이죠, 분납. 세금을 나누어 내게 해줬어요. 자, 앞서 배웠으니까. 취득세는 납기 지나서 며칠? 몇 달? 취득세는, 재산세는 몇 달? 분납이? 재산세 몇 달이야? 납기 지나서 몇 개월? 3개월. 3개월까지 나누어 내게 해놓고는 그 중간에 징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아니, 나누어 내게 해놓고 또 징수하면 되겠어? 안 되겠지. 그 기간까지는 뭐야? 멈춥니다. 알았어요? 야, 이런 논리야. 니도 기간만큼 기간 이익을 얻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도 내 징수권도 좀 보호가 돼야겠다. 그래서 그 기간을 멈추는 거예요. 소멸시효를 멈추는 거예요. 대응해가지고. 이 분납은 일종의 연부 연납 기간이에요. 같은 거예요. 기간을 길게 하는 거예요. 2년, 5년, 3년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징수 유예기간, 체납처분 유예기간. 징수를 유예해 줬어요. 징수하지 않겠다. 징수를 유예해 줬대.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해당이냐면 그 체납자가요, 막 천재지변을 당한 거야. 정신이 없어. 근데 세금 낼 정신이 없겠지. 그럼 징수를 유예해요. 그런데 유예한다 해놓고 징수하면 돼, 안 돼? 안 돼. 당연한 거야. 너무 당연한 거야. 너무 당연한 거야. 체납처분 유예기간은 체납처분은 무엇으로 다른 말이에요? 강제징수 다른 말이에요. 강제징수를 유예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강제징수니까 뭐야? 일단 압류까지는 된 거, 압류까지는. 네? 그걸 이제 유예한다는 것은 압류가 된 상태에서 유예한다는 이야기는요, 압류를 하긴 했는데, 유예하는 경우는 역시 그 사람이 되게 사업자일 때, 이 사람 압류 풀어주면 성실하게 장사 잘해서 세금 낼 것 같잖아요? 그게 인정되면 압류 풀어주고, 알았어요? 체납 처분을 유예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입니다. 유예한다 해놓고 또 징수한다 말이 안 되잖아. 당연한 거지. 5번은 소송 진행 기간입니다. 세무공무지, 과세권자가 사회행위 취소 소송 등 관련해가지고 소송 진행 중인 기간 동안에는 그만큼 역시 정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행위 취소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이 체납자가 세금 안 내려고 막 재산을 빼돌리는 거야. 타인 명의로 빼돌리거나 막 이런 거지. 이런 경우는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 그 기간만큼은 그죠? 정지가 됩니다. 물론 전제가 필요해요. 승소해야 해요? 패소해야 해요? 승소할 때 이야기예요. 왜냐면 악용될 수가 있으니까. 그잖아요? 꺼려도 안 되는데 무조건 소송 제기하면 어쩌겠어요? 안 되겠지. 그래서 승소한 걸 전제로 합니다. 그 다음에 국외에 6개월 이상 장기 체류한 경우, 체납 기간 동안 역시 뭐요? 멈추게 해줍니다. 중단과 정지 구분했어요? 네. 중단 사유, 정지 사유. 새로 시작한다, 뭐야? 중단이에요. 잔여 기간만 경과하면 된다? 정지. 이미 지나온 기간이 무효다? 유효다? 정지. 아셨죠? 이거 가지고 이제 말장난을 치거든요. 나중에 문제에서 확인을 해봅니다. 이거 말로 이제 장난을 쳐요. 본질은 같은데, 이걸 이제 교묘하게 헷갈려라고 이렇게. 자, 소멸시효 기간도, 그죠? 언제부터, 그죠?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기산일이 필요하겠죠. 그러겠죠? 자, 그럼 봐봐요. 본질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징수권에서 나오는 거죠? 징수권은 뭐야? 과세권자가 세금을 이제 걷는 거잖아요. 따라서 얘는 하나같이 뭐냐면요. 납부기한 다음 날이에요. 왜요? 납부기한까지는 기다려야지. 납부기한까지는 기다린 다음에 안 내면 이제 과세권자가 나서서 뭐야? 징수를 해야 할 테니까. 됐어요? 그래서 납부기한 다음 날이에요. 둘 다. 차이가 뭐냐면 봐봐요. 신고 납부 방식으로서 신고한 경우에요. 그럼 당연히 뭐야? 그 법정 신고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서 징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취득세 언제까지 신고 납부합니까? 취득일로부터서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죠. 그때까지는 기다려야지. 그죠? 그 다음 날부터 뭐 한다고요? 징수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지. 자, 이번에는요, 봐봐요. 정부에서 결정한 케이스. 알았습니까? 그 다음에 신고 납부 방식인데 신고하지 않을 수 있죠. 신고 납부 방식인데 잘못된 신고할 수가 있죠. 그런 경우는 이쪽으로 모이는 거예요. 신고 납부한 조세인데 신고한 경우가 이쪽이고요. 나머지가 딱 이쪽 보여요. 뭐 어떤 경우가 있다 일단 신고 안 한 경우.
신고 납부 방식인데 잘못 신고한 경우 모이고요. 그 다음에 정부 부과 방식 이쪽이 모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과세권자가 결정 경정한 경우란 말은 말하지 않더라도 납세 고지서를 그죠? 보낸 날이에요. 보낸 거예요. 아니, 납세 고지서를 보낸 거예요. 과표화세액을 과세권자가 결정 경정한 경우란 이야기를 뭐라고요? 이면서 납세 고지서를 그죠? 고지한 경우를 말해요. 발송한 경우를 말해요. 알겠죠? 그러면 당연히 여쭤겠어요. 그 납세 고지서상 납기까지는 기다려야죠. 이때까지 내락해놓고 징수권을 행사하면 안 되지. 그때까지 내락했으면 그때까지 기다려야지. 납세 고지서 보냈으니까 납세 고지에 따른 납기까지는 기다리고 안 내면 그 다음 날부터서 이제 징수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그래. 아시겠어요? 네. 이해가 될라 그래요? 네. 좋아요. 자, 기한 후 신고와 경정청구, 수정신고, 경정청구를 보겠습니다. 자, 일단 앞서 기한 후 신고는 뭐라 그랬어요? 신고하지 않을 때라고 그랬죠? 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한마디로 뭐예요? 무신고예요, 무신고. 네? 무신고한 경우에 하는 게 뭐라고요? 기한 후 신고입니다. 언제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과세권자가 이 사람이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가지고 결정해가지고 통지하면 꽝이죠. 의미가 없지. 그래서 결정해서 통지하기 전까지다. 뭐 당일사항이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기한을 신고를 하면요, 3개월 이내에 과표화세액을 결정해가지고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어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이 기한을 신고를 하게 되면요, 확정력이 없어요. 네? 당초에 무신고한 상태에서 기한이 지나가지고 신고하잖아요. 확정력이 없어요. 그래서 결정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최초 확정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한을 신고를 하게 되면 뭐야? 가산세를 깎아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기간에 따라 달라요. 자, 일단 먼저 6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 네? 기한이 지나가 6개월 지나가지고 가면 가산세 감면이 없습니다. 6개월 이내라고 체크하면서 정도에 따라서 한 달이면 50%, 3개월이면 30%, 6개월 20%, 532로 정했습니다. 아무튼 뭐 기간이 그죠? 짧으면 감면 비율이 높겠죠? 뭐 이런 개념이에요. 1개월은 얼마야? 50, 3개월은 30, 6개월은 20. 그 다음에 단서 있죠? 만약에 과세권자가요, 이 사람이 무신고해가지고, 알았어요? 이 사람이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권자가 좀 있으면, 결정해가지고 나한테 통지할 것 같아. 그 미리 알고 했다면 뭐야? 비록 3개월 이내에, 그죠? 6개월 이내에 신고했다 하더라도 가산세 감면이 없어요. 당연상이 되겠죠? 알고 하면 안 봐주겠다. 알고 하면. 알고 하면 안 봐준다. 자, 그 다음에 수정신고입니다. 수정신고는 뭐라 그랬어요? 수정신고는 뭐라 그랬어요? 과표화세액을 뭐예요? 신고하긴 했는데 어쩔 때?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무신고한 경우는 기한을 신고, 과소신고한 경우는 수정신고예요. 역시 얘도 언제까지 해요? 그러니까 신고를 했기 때문에 과세권자가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역시 가산세 감면이 있는데요. 몇 년 이내?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감면을 해줍니다. 방금 전에 기한의 신고는 얼마? 6개월 이내.
추정신고는 2년이네. 비교되죠? 네. 이건 뭐, 이거 외우기 어렵다, 그죠? 그러니까 그러느냐 해서 다만 90에서 몇 프로? 10%까지, 그죠? 90에서 10%까지 기간에 따라서, 그죠? 2년까지. 당연히 2년이면 10%가 되겠죠. 한 달이면 90%고. 처음하고 끝만 암기하세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미리 알고, 네? 알고 추정신고하면 비록 2년 이내 추정신고 하더라도 뭐예요? 가산세 가면 없다. 자, 이번에는 경정청구입니다. 경정청구는 하면 교재 없을 거예요. 보니까. 경정청, 추정신고, 기한신고 같이 항상 공부할 주제입니다. 그래서 경정청구는 어떤 경우예요? 추정신고와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과다신고한 경우예요. 많이. 언제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냐면 일단 5년 이내에 할 수, 5년. 그 다음에 그 처분이 결정 경정으로 처분이 있으면 안 날, 통지를 받은 날부터서 3개월, 지방세는 90일로 돼 있어요. 그게 그건데 아무도 달라요? 3개월과 90일은 다르죠. 그 다음에 청구를 받으면요, 2개월 이내에, 네. 그래, 네 말이 맞다. 아니, 이유 없다는 것을 그저 통지해줘야 합니다. 예? 예. 경정 고쳐달라고 청구했잖아요? 그러면 2개월 이내에 답을 해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경우는 가산세 감면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겠죠? 이 자체가 이익이 되는 제도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 다음에 특례, 이건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그 경정청구를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경정이라 그 밖의 처분을 할 수가 있다. 지금 설명하면, 본래, 자, 제적 기간이 몇 년이었어요? 이를테면 5년이라 해봅시다. 예? 취득세 제적 기간이 5년이었어요. 그럼 5년 안에는 뭐야? 5년이 지나면 더 이상 부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더 이상 고칠 수가 없다가 되는 거야. 근데 이 경정청구가 이때 일었었는데요. 그 결정이 지나가지고 나온 거야. 그러면 제적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그죠? 고칠 수 없다면 이 제도가 있으나 마나죠. 그래서 나온 겁니다. 연장이 되는 거예요. 벌써 제적 기간이 5년, 7년, 10년, 15년이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으면 이 경정에 따른 청구가 제적 기간이 지나가지고 결정이 나면 이때는 봐주겠대요. 그러니까 제적 기간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그 청구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고쳐서 결정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할 수가 있어요. 뭐예요? 제적 기간이 지나더라도 의미가 있어요. 제적 기간이 지나더라도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납세의무자는 세법에서 내야 할 자라겠죠. 법에 의해서 낼 자. 예. 자, 가로 안에 뭐라고 했어요? 특별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돼요. 납세의무자 안에는 특별 징수 의무자는 제외됩니다. 이게 시험이에요. 여기다가 포함하면 땡이 되는 겁니다. 용어 정의가 한 번씩 시험에 나오는데요. 납세의무자는 특별 징수 의무자를 제외한다는 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납세자하면 이때는 특별 징수자를 포함해요. 납세의무자하고 특별 징수자를 포함해서 납세자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납세의무자가 이만큼이고 납세자가 이렇게 되겠죠. 이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특별 징수의무자가 되겠죠. 아시겠죠? 네. 납세의무자는 특별 징수의무자가 포함되지 않아요. 납세의무자와 납세자와 특별 징수의무자를 합해서 뭐라고 한다? 합해서 납세자라고 한다 하셨죠? 용어 중에. 그 다음에 이 납세의무자 안에는 연대 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보증인을 포함해는 제가 아니에요. 알겠죠? 포함합니다. 납세의무자 하면 연대 납세의무자, 2차 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을 포함합니다.
특별징수 의무자는 누군지 아셨죠? 특별징수 용어 공부했으니까요. 그 의무자를 말합니다. 특별징수에 의하여 조세를 징수하고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국세는 얘를 뭐라 그래요? 온천징수 의무자. 알겠죠? 지방세는 특별징수 의무자. 국세는 온천징수 의무자. 그러면 이제 방금 이야기를 또 정리하면요. 납세자 안에가 뭐가 있어요? 납세 의무자와 징수 의무자가 있죠. 징수 의무자가 뭐야? 특별징수 의무자, 온천징수 의무자가 있고요. 납세 의무자가 본래의 납세 의무자 외에 승계받은 자. 뭐가 떠올라요? 승계받은 자니까. 상속과 증여가 떠오르죠, 지금. 그 다음에 연대 납세 의무자, 2차 납세 의무자, 세금 보증 쓴 사람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납세 의무 승계자는 뭐예요? 누굴 말해요? 상속인과 합병법인을 말해요. 피상속인, 피합병법인의 납세 의무를 고스란히, 그죠? 포괄적으로. 그대로 승계받은 자를 말합니다. 연대 납세 의무는 하나의 납세 의무에 대해서 각각 독립하여 전부를 이행하여야 할 둘 이상의 납세 의무자를 말한다는데, 요거 중인데, 얘는 예를 들어볼게요. 갑이 지금 100억 상당하는 재산을 남기고 사망을 했어요. 네? 을하고 병이 사식이야, 사식. 그래서 반반씩 알았어요? 상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자, 상속을 받으면, 상속으로 이제 받으면 취득세를 내야 하잖아요? 취득세를 앞서 상속으로 취득하면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상속으로 취득하면, 2.8% 나와요. 상속이 있어가지고 누군가 사망해서 너무나 슬픈 나머지 이빨이 빠졌대. 얼마에서? 2억 8천만 원을 내야겠죠, 그죠? 그러면 2억 8천 중에 봐봐요. 갑하고 을이 지분이 뭐예요? 50이니까 갑은 얼마야? 1억 4천 부담하고 을은 1억 4천을 부담하면 되겠지, 그죠? 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근데 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경우 이 상속인 간에는 뭐예요? 을과 병에게는 뭐예요? 연대 납세의무를 주는데요. 자, 연대 납세의무는 뭐냐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의 납세 의무에 대하여, 하나의 납세 의무가 지금 얼마에 대한 거예요? 시익세 얼마요? 2억 8천에 대하여 뭐예요? 2억 8천에 대하여 이 말입니다. 각각 독립하여, 을과 병이 각각 독립하여 뭐라고요? 전부를 이행하여야 할 이 이상의 납세 의무를 말해요. 전부니까 얼마를 말해요? 2억 8천을 각각 독립하여 이행해야 할 의무를 뭐라고 한다고? 연대 납세 의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갑도 얼마 납세 의무를 지는 거예요? 2억 8천 납세 의무를 지는 거고, 을도 얼마를 지는 거예요? 2억 8천의 납세 의무를 주는 거예요. 이걸 연대 납세 의무라고 그래요. 자, 그럼 여기서, 그러면 이 국가가, 아니, 지자체구나, 취득세니까. 이 지자체가 이 경우에 을과 병에게 얼마? 2억 8천. 병에게도 2억 8천을 걷겠다는 거냐? 즉, 5억 6천을 걷겠다는 거냐? 그 이야기가 아니지. 이 연대 납세는 뭐냐면요. 을이 됐든 병이 됐든, 병이 됐든 나는 얼마? 2억 8천을 꼭 받고 말 거야 규정이에요. 알겠어요? 각각 쥐어가지고. 그 말은 만약에 을이 2억 8천을 납부했어요. 라고 하면 뭐예요? 병의 납세 의무 당연히 소멸되는 거예요. 연대 납세 의무자 을이 납세 의무 소멸하면 당연히 다른 납세 의무도 같이 소멸할 겁니다. 2억 8천은 누구든지 가죠. 안 떼이고, 그죠? 걷겠다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그 다음 이야기 우리가 알 바가 세법에서 알 바가 없어요.
을은 병 대신에 얼마? 1억 4천을 내줬기 때문에 이제 을은 병한테 이제 권리가 있는 거죠. 구상권이라고 하는데 그건 니들이 할 일이고 세법에서는 그건 알 바 없고 나는 감히 을이 됐든 병이 됐든 2억 8천을 걷고 말 거야. 이게 연변 납세무. 자, 2차 납세무자는 납세자가 납세무를 이행하지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납세자의 대신해가지고, 가름에 대신해가지고 납세무를 지는 자가 2차 납세무자. 그러니까 일단 뭐예요? 주된 납세무자가 있고, 이자가 납세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이때 2차로 지는 게 말 그대로 2차 납세무자입니다. 납세 보증인은 말 그대로 보증을 쓴 사람이니까 어렵지 않죠? 자, 2차 납세무자 간단히 볼게요. 승계는 이미 설명했죠? 네? 승계는 뭐 가볍게 보셔. 이런 것들은 그냥 가볍게 보는 거예요. 시험 발해가 크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가볍게 보셔요. 자, 합병은 법인에게, 상속은 상속인에게 그죠? 승계가 되는 겁니다. 자, 2차 납세무자도 가볍게 보세요. 해도 가볍게. 자, 어떤 게 있냐면 해산법인, 법인이 해산하잖아요. 해산하면 그 해산법인이 내야 할 납세의무를 자, 이행하지 않잖아요. 해산법인이. 그러면 그 징수 부족분에 대해서 누가요? 이 주된 납세무자와 일정 관계가 있는 이자에게 2차로 납세무를 주는 걸 말 그대로 2차 납세무자라고 그래요. 어떤 경우냐면요. 청산인한테 납세무를 주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청산 똑바로 해라요. 청산 똑바로 해라. 안 하면 네가 납세무 줄 수 있어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해산하면서 재산을 분배해 받은 자 있죠. 그 자가 2차로 납세무를 지는 정도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법인이 내야 할 납세무를 안 내면 누가? 주주가 내는 겁니다. 출자자가. 그래서 정확히는 비상장 법인의 납세무를 비상장 법인이 이행하지 않으면 누가? 그 무한 책임 사원이. 무한 책임이니까 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주는 유한 책임이긴 한데 과점 주주는 가반수를 초과하는 거니까 그죠? 얘는 1차로 납세무를 지릅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 그닥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러겠구나 정도 아시면 돼요. 반대면 무한 책임 사원이나 가점 주주가 안 내면 이건 누가요? 법인이 지는 경우가 있어요. 법인이. 응? 이 경우 반대. 굳이 구별하면 얘는 비상장 법인이 주된 납세무자일 때 이 주주 등이 지는 거고요. 이 경우는 따로 상장, 비상장은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양도 양수했을 때 뭐예요? 사업 양도인이 내야 할 세금을 안 내면 사업을 양수한 사람이 2차로 진단따라 좀 더 아시면 돼요. 큰 타이틀만 좀 관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올라간 유인물 중에 OX 문제 있죠? 복습하면서 풀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OX 답을 하셔야 해요. 합창을 하셔야 합창을. 열심히 배웠다면 합창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뭐 배웠습니까? 조세 총론 배웠죠? 몇 문제 나와요? 한 2문제 나와요? 중에서 어디까지 배웠어요? 어디까지 배웠어요? 납세 의무자까지 배웠어요? 다 못 끝났죠? 오늘 새로운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위해서 강의를 좀 그래도 천천히 진행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아무튼 다음 시간에 마저 총론 정리하고, 총론 끝나면 뭐 배워요? 취득세부터 또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OX 문제 볼게요. 답해 보세요. 잘 보이네. 지방교육세는
안 받은 사람 또 있어요? 네? 안 받았어요? 자, 지방교육세는 부동산의 취득 및 보유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조세이다. 그런가요? 네? 응? 뭐예요? 지방교육세는 취득 단계 조세입니까? 또 보유 단계에서 부과합니까? 이 말이에요. 맞아요? 응? 이게 X라면 뭐야? 답이 뭐야? X란 사람은 뭐야? 답이? 응? 뭐라고? X란 사람이 있을까? 지금 O도 있고 X도 있어. X면 답을 해야지 왜 X인지. 그냥 느낌이 X야? 아, 그럴 수도 있지. 시험장에서는. 응? X란 사람 발발 왜 X예요? 그러면 취득 보유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조세가 아니라는 거잖아. 그러면 그럼 뭐야? 그럼 양도 단계에서 부과세인가? 취득 단계만 부과세인가? 보유만 해당되는 세인가? 이 말이거든. 뭐예요? 5X예요. 5에 5? 맞지. 아, 취득 보유 단계에서 이러시, 그죠? 지방교육세는 부가세니까 본세를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취득 단계인 취득세도 달라붙고, 등록세도 달라붙어요. 그 다음에, 보유 단계인 재산세에 달라붙으니까 취득과 보유에서 부과된 세입니다. 그죠? 네. 만약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취득 보유 단계에서만이라고 해볼까요? 맞아요? 틀려요? 응? 취득 보유 단계에서만 부담하는 조세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렇게도 맞아요? 네? 그잖아요? 네네네. 네. 등록면에서는 도세이면서 특별시 광역시세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X예요? 왜요? 도구세니까. 도세고 구세죠. 구세라고요? 개처럼 얘기했다고요. 구세. 도구라고 도구. 3번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가능한 지방세는 재산세이다. 맞아요? 맞죠? 네. 이 재산세만이 물납이 가능하고 그죠? 또 분납이 가능합니다. 자, 용어정의인데요. 보통 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OX. X죠? 이건 뭐에 대한 정의예요? 이건 무엇에 대한 정의냐고. X란 이거 맞는데 X라고 그래. O죠? X죠, X. 이거 뭐에 대한 정의예요, 이건? 특별징수에 관한 정의예요. 뭐라고요? 특별징수잖아. 뭐가요? 보통 징수가 아니라 뭐예요, 이건? 특별징수에 관한 정의죠. 보통 징수는 정의가 어떻게 돼요? 과세권자가 납세 고지서를 발급해가지고, 그죠? 징수하는 거예요? 네? 네. 5번.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신고 가산세로 부과한다. 맞아요? 맞아요? 응? 무신고 가산세긴 한데 그 무신고 사유가 뭐예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거잖아요. 따라서 얘는 뭐예요? 100분의 40이 맞죠? 그죠? 맞아요? 예. 작년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이거. 가로 안에 뭐야? 기한 후 신고는 하지 않으면 되겠죠? 네. 기한 후 신고하면 이제 가산세 감면득이 있다 보니까 또 논란이 되니까 아예 단서를 단 겁니다.
6번. 네. 납세자란, 납세자 정의죠. 납세자의 정의. 납세자란 납세 의무자와 특별 징수 의무자를 말한다. 맞아요? 근데 가로 안에 봅시다. 납세 의무자 가로 안에 연대 납세 의무자, 2차 납세 의무자, 보증인을 제외한다고 돼 있죠? 맞아요, 틀려요? 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포함이지.